일단 수도권 중위권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했고 대외 활동도 없고 기자단이나 인턴 이런 직무 관련 경험이 아예 없는 상황이었어요. 맞아요. 제가 24년도에는 제대로 시작하고 나서는 진짜 단 한 개도 못 붙었어요. 완전 0개. 빵개 합격했던 멘티님을 최종 합격까지 이끌었던 노하우 완전히 다 정리해뒀고요. 심지어 캡션에 블로그 링크로 들어가시면 이 멘티님의 자기소개서 내용까지 공개해두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따라 보실까요? 오늘 만나볼 멘티는요, 일단 수도권 중위권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셨고 자격증은 커말 2급, 운전면허 2종 포통, 토익 935점, 그리고 학생회 교내 법학회 정도 활동을 하셨어요. 이외에는 대외 활동도 없고 기자단이나 어떤 인턴 이런 직무 관련 경험들이 전혀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24년 하반기부터 서류를 썼는데 서류 합격률이 0%, 0번을 합격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자인스쿨의 자기소개서 프리미엄 패키지와 면접 패키지를 수강하고 딱 4달 만에 대기업 영업직무로 최종 합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강 후에 대기업 서류 5개를 붙었고요. 심지어 대부분은 기존에 떨어졌던 기업들을 자소서만 바꿔서 냈는데 합격했어요.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서류 합격 0번에서 4달 만에 대기업 최종 합격까지 갈 수 있었던 멘티분과 직접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기소개서 처음 쓸 때 본인의 스펙은 어떠셨나요? 제가 전적대를 다닐 땐 학교 내에서 뭔가 대외 활동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느껴지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하지도 않아서 뭔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었었는데 편입한 이후에도 기존의 학우들 따라간다고 그냥 학업에만 집중하다가 보니까 뭔가 대외 활동도 피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경험이 별로 없었죠. 직무 관련한 경험이 없는 상황이셨잖아요. 근데 이럴 땐 자소서 내용을 어떻게 쓰셨어요? 그래도 쌤이 경험 정리 과제 선생님 주신 PDF였나? 네. 강의였나? 거기에서 쌤이 이제 사진첩까지 뒤져보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그게 진짜 주요했던 것 같아요. 그걸로 한 두세 개 더 찾았던 것 같아요. 했던 단체 자원봉사 활동이나 학회 활동 같은 것도 그런 것 때문에 다 생각이 나서 그렇게 해서 경험을 더 끄집어내가지고 처음엔 진짜 막막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한 6개인가 7개인가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인턴이나 직무 관련 활동 없이도 최종 면접까지 합격을 했어요. 이때 본인만의 필살기가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마지막 그 4번째 면접에서 합격했을 때 제 필살기가 저는 시장조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식품 조사 가기 전에도 쌤이 엔드캡이나 그걸 골든존 알려주셨잖아요. 그것도 진짜 너무 면접 때 잘 활용했었어요. 3번째 면접 때 저 말고는 그 용어를 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영업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야 되는 건데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니까 저만 얘기를 하니까 확실히 좀 답변 퀄리티가 다르구나 이런 것도 있었고 중간에 멈춰가지고 평소에 이제 마트 가는 걸 좋아하냐고 물어보시고 그리고 나와서도 같이 면접 봤던 분이 감명 깊었다고 저한테 합격하실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심지어 최종 때 같이 들어간 경쟁자가 경력직이었다면서요. 그래서 본인 좀 생신입이었는데 주눅 들진 않았어요? 네 맞아요. 경쟁자가 4명이 같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중에 2명이 경력직이었고 1명은 외국 대학 출신의 인턴을 한 사람이었어요. 이제 본인이 준비한 것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저도 긴장이 됐는데 바꿀 수 없는 상황이니까 내가 외운 것만 다 말하고 나오자 이 생각하고 들어갔었어요. 혼자 준비할 때 하고 컨설팅 받고 나서 하고 좀 제일 큰 차이가 어떤 부분이었나요? 모든 게 다 큰 차이긴 한데 거의 하늘과 땅 차이긴 한데 자소서도 저는 아예 퀄리티가 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버지도 이제 회사에서 면접을 들어가셨었는데 옛날 자소서랑 지금 자소서랑 보여드리니까 확실히 아버지도 컨설팅 받고 난 후에 자소서가 훨씬 낫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면접을 이제 4번 보면서 또 느낀 건데 다른 지원자들의 답변도 저는 항상 열심히 듣는데 답변이 좀 간결하고 좀 체계적이어서 컨설팅 받고 난 후에 제 대답이 되게 뭔가 전달력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지금 스펙이 없어서 막막한 친구들에게 뭐가 필요할지 딱 한 가지만 정해서 말해준다면 뭘 말해주고 싶으세요? 진짜 꺾이지 않는 열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뭐라도 하려고 하는 자세가 정말 중요했던 것 같아요. 자인쌤 만나고 이제 결국에 서류도 합격하고 이제 면접도 가보고 이러다 보니까 그 결국에 언젠간 나의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계속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몇 개월 전이랑 비교를 하면은 서류를 한 개도 합격 못했는데 지금은 훨씬 나아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너무
님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너무 도움이 됐어요. 방금 멘티님의 이야기에서 핵심 한 가지만 다시 짚어보자면 결국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던 경험도 끌어내서 자기소개서를 바꾸고 그것까지 면접까지 끌고 가면 여러분도 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 멘티님도 처음에는 쓸 게 없다고 했지만 1대1로 같이 파고들어 보니까 결국 본인만의 자기소개서 소재가 나왔거든요. 실제 자소서사를 하나 보시면 여러분도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 이분이 작성하셨던 실제로 자기소개서 안에서 정말 별거 아닌 아르바이트 경험 하나 끌었었던 경험을 보여드릴게요. 한번 사례를 볼까요? 그동안 쌓은 지식, 능력, 활동 및 경험 등을 기반으로 지원한 직무에 본인이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매칭하여 말씀해주세요. SC 담당자에게는 각 점포의 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매출 하락 요인을 초기에 차단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리스크 대응 역량이 필수적입니다. 저는 결혼식장에서 주차요원 아르바이트 업무를 수행하며 위 역량을 키웠습니다. 해당 결혼식장은 건물 구조가 복잡하고 결혼식 전후로 차들이 몰려들어 하루에 수대의 역주행 사고 위험 또한 자주 발생하곤 했습니다. 이에 3명의 한정된 인력으로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고객의 시각에서 차량 움직임을 관찰해 다양한 입차 시나리오를 검토했고 3개의 진입로 중 가장 복잡한 지점을 중심으로 인원을 재배치해 유입을 조절했습니다. 동시에 혼잡 시간대에는 30초 간격으로 차량을 안내하며 차간 안전거리를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역주행이 0건으로 줄었고 담당 직원에게서 역대 아르바이트생 중 가장 믿을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입사 후에도 매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를 고객 관점에서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매출 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보셨죠? 거창한 대외 활동도 인턴도 아니고 주차 아르바이트 같은 경험 하나로도 충분히 직무 적합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결국엔 여러분 스펙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있는 경험을 직무에 맞게 어떻게 잘 끌어낼 수 있느냐가 합격을 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이 과정 혼자 하시면 막막하실 거예요. 경험 중에 뭘 골라야 할지, 그걸 지원하는 회사 직무에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는 다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이끌어내는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자이스쿨 찾아주세요. 자세한 수강 안내는 카톡에서 자이스쿨 검색하시면 바로 볼 수 있고 캡션 안에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요. 오늘 이 멘티님처럼 막막했던 분들은 언제든지 자이스쿨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찾아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